안녕하세요. 터코명리 초명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오늘 제가 만난 분은 을사일주셨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물어보셨던 게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과연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렸을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묘년 무신월 을사일 개미씨입니다. 일단 일간을 보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지에 있는 지장간을 좀 중요하게 여겨요. 사화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들이 있죠? 무토,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이 무토의 십성이 뭐죠? 정제죠. 경금은요? 정관입니다. 병화는 상관이죠. 근데 이게 잘 보면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경금이 조금 애매해요. 이 정관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병화로부터 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을사일주 분들은 무토, 이 정제, 이게 키포인트예요. 정제가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 무토 정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본인이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정제라고 하는 게 뭐죠?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뜻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주가 을사일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중에 손학규 씨 있잖아요. 이분이 당적을 좀 여러 번 바꿨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든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에 있든 정당에 딱 들어가서 그냥 20년 30년 계속 버텼으면 정말 크게 될 분이셨는데 본인이 정당을 여러 번 바꾸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우스운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사화 자체가 또 역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당을 옮겨 다녔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군데 좀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사에게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이 꾸준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들도 좀 틀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일지사화의 본원이 상관이죠. 상관은 우리가 딱 볼 때 천가지의 재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재주,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죠. 정확히 말해서 상관이 정말로 자기의 재주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게 그 재성으로 이어지면 좋아요.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일단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사화가 보면 신금하고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신금 정관의 기운이 약간 혼탁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사화 자체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거는 이 사화 상관이 옆에 있는 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주 구조를 한번 볼게요. 계속 여기 있는 개수는 정화하고 멀리 정계충을 하는데 무게합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 개수는 합도 안 되고 충에 같이 일어나니까 그냥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묘목은 미토하고 묘미합을 하죠. 그런데 합화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합이랑 합화. 이 사주에서 미토는 묘목하고 일단은 합은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합력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토가 합화로 바뀔까요? 그건 아니에요. 합화가 일어나려면 보통 연간하고 월간이 같이 합을 하거나 연지하고 월지가 같이 합을 하는 경우, 이 경우가 보통 합화가 되기가 쉬워요. 나머지 경우는 사주 원국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게 어떤 기운인 것 같으세요? 일지에 있는 사화가 보면 여기 연간에도 정화가 있죠. 여기 있는 정화가 사중 병화에 그래도 발을 걸치고 있네요. 그리고 묘목이 밑에서 생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사주는 식상이 그나마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편제도 강하죠. 여기 있는 무토가 미중 기토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주에서 통원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주가 신강한가 아니면 신약한가, 이거를 따질 때 뭘 봐야 될까요? 월지하고 일지를 봐야죠. 일단 월지가 내 편인가요? 아닙니다. 금극목, 즉 관은 내 목을 치는 기운이죠. 나를 극하하는 기운이죠. 그러면 월지도 내 편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령했다고 표현을 하죠. 사화는 일지는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간지입니다. 일지가 내 편이 아니다. 이거를 실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주는 신령하고 실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전체가 목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신강한 사주일까요? 아니면 그냥 중하의 사주일까요? 절대 신강한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강하려면 월지하고 일지 중에 꼭 하나는 내 편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쓸게요. 사주가 신강하려면 월지나 일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내 편이어야 한다. 이래야 사주가 신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일지하고 월지가 내 편이 아니죠. 일단은 신약해요. 여기 연지에 있는 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주변에 있는 오행을 보면 자기 편이 이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가 여기 신중, 임수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죠. 이 개수는 지금 거의 고립입니다.
이 사주가 제가 신약하다고 했는데 만약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이 사주에서 일간인 을목이 미중 을목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미토는 이게 을목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죠? 지금 12운성으로 보면 여기 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묘지입니다. 묘지. 12운성으로 거의 묘지. 그러니까 실제로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간지적으로 보면 물상적으로 봤을 때 사막에 있는 선인장 같은 느낌이에요. 을목의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미토가 뿌리 내리기 힘든 그런 간지입니다. 이런 신약한 사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 오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제일 필요로 해요. 을목이 기대고 올라갈 수 있는, 이걸 등락의 갑이라고 하죠. 등락의 갑. 이 사주의 용신은 뭘까요? 목 비겁입니다. 원래 용신을 물어볼 때는 여기 지장간 안에 있는 같은 간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묘중 을목이 돼야겠죠. 일단 저는 이해하기 쉽게 목 비겁이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휘신은 뭘까요?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이요. 수인성이죠. 기신은요? 이 사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운, 관성입니다. 금관성. 일간의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금이 들어오면 금극목이 되죠. 그럼 일간이 가장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기신은 금관성이고요. 구신은 금을 생해주는 토재성입니다. 제가 아직 언급 안 한 게 하나 있죠. 한신이요. 화식상입니다. 제가 한신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용신의 기운을 조금 덜어가기는 하지만 기신의 발목을 잡아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추구해야 할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일지가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간에 지금 똑같이 화오행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목생화가 바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을사처럼 일지가 상관이면 바로 상관을 자기 도구로 잘 쓸 수 있어요. 갑오일주가 그렇죠. 이게 물상적으로 보면 을사일주가 약간 목화 통명이 이 자체로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욕이잖아요. 12운성으로. 목욕이 어떤 기운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력이 좀 좋습니다. 사교 능력이 좋아요. 외교력도 좋고요. 근데 이걸 가장 잘 쓰려면 식상생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지하고 시지가 바로 식상생재가 되죠. 이 구조가 전 너무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사주에서 바로 돼 있는 식상생재, 원래 정확히 식상생재를 이야기할 때 상관이 편재를 생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식신편재나 아니면 상관정재에는 식상생재라고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것도 식상생재긴 한데 우리가 식상생재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관이 편재를 생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식상생재가 제대로 된 거고 식상생재 기운을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편재를 뭐라고 했죠? 사람들과 네트워크 맺는 힘이라고 했죠. 관계망을 형성하는 힘이에요. 이게 서열을 잘 짜는 겁니다. 저는 간단히 말해서 이분이 상관을 자기 도구로 잘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상관을 잘 쓰려면 아까 상관 페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인성이 지금 안 그래도 사주에서 가장 약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성을 갖추는 걸 시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저에게 상담 받으셨던 이분하고 같은 사주를 가진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저에게 자녀 사주를 들고 찾아오셨다.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자녀분께서 대학교를 갔는데 엄마 나 이 공부 좀 더 하고 싶어, 대학원 갈래라고 한다면 박사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상관이 인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인성을 추구해야겠죠. 이거는 학위를 뜻하기도 하고요, 종교를 뜻하기도 하고 활인업에 종사하는 것도 뜻하겠죠. 어머니와의 그 친분? 이것도 뜻하긴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인성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추구, 지속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공부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돼야겠다 라고 하면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인성입니다. 자격증이라고도 하잖아요. 인성을 꾸준하게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분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가 이분의 용의기관신을 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목하고 수가 들어올 때 운이 어떻게 흐른다는 얘기죠?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하고 토가 들어오면요,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신인 화는요, 이건 때에 따라서 나에게 또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그럭저럭이라고 해볼게요. 목하고 화가 같이 오는 게 더 좋거든요. 이번엔 이분의 대운과 세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2014년에서 2016년 동안은 2년이죠. 이때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무난히 하셨대요. 한번 볼게요. 을사대운을 먼저 볼까요? 을목은 목이죠. 사화는 사신
합의돼가지고 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죠? 수하고 목, 수생목이 된다는 얘기죠. 나한테 좋은 대운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운이 나에게 좋으면 약간 주변의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느껴져요. 취직 준비를 한다거나 할 때도 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세운으로 봐야 돼요. 이분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는 무난하게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4년도는 목화가 들어오죠. 저는 을사대운이라고 하면 을목이 상반기 5년 동안은 조금 더 강해지고 사화는 하반기 5년 동안 한 20-30% 정도 더 강하게 기운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갑원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상은 거의 내 편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천간에 간목이 들어왔죠. 나에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지에 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을목은 간목 하나만 있어도 바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어요. 이걸 아까 등락의 갑이라 한다 그랬죠. 을미는요, 이 미토가 묘미합을 해서 목으로 바뀌죠. 역시 을미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대운하고 세운끼리도 지들끼리도 합화를 하거든요. 이거는 신금도 수로 바뀌고 사화도 수로 바뀌죠. 2016년도까지도 저는 수, 목, 운이 좀 강해져가지고 괜찮았다고 봐요. 그런데 2017년부터 이게 조금 머리 아프죠. 왜냐면 지금 묘유 충도하고 사유 합도하는데 대운하고 세운끼리도 보면 이 대운 사화가 유궁을 만나서 바로 금으로 바뀝니다. 지금 하반기 5년 동안은 제가 사화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금년에는 어떻게 되죠? 사유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불리하죠. 2017년부터는 운대가 밑으로 좀 내려가는 해예요. 2017년부터는 이분께서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합격률이 되게 높았는데 번번이 회사 업무하고 맞지 않아서 이때부터 계속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걸 좀 반복하셨대요. 이때는 그냥 직무들이 나하고 안 맞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기면 바로 그냥 지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 일들이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제가 기해년도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합충을 보실 때 대운하고 세운끼리의 관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아까 사화가 사신합을 해가지고 수로 바뀌어 있었는데 해수가 들어오면은 여기 또 사해충이 되죠. 그럼 이 사화가 어떻게 되죠? 수가 아니라 이때는 다시 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해묘, 미 한목이 돼 있죠. 원래는 해수가 해묘미 합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연지에 묘목이 있고 시지에 미토가 있고 세원에서 들어온 거는 너무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묘목하고 미토가. 묘목이나 미토가 월지에 있었다고 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합화가 됐을 것 같은데 연지하고 시지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목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는 않으나 조금 약하다고 보거든요. 합충을 해석할 때 충하고 합이 동시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간지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묘미 한목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일어나는데 옆에 충까지 같이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목의 영향도 있고 사회충도 영향이 서로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약하지만 공존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고 이분이 경자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대요. 당연히 지지가 수로 쫙 깔리는데 이게 이분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분께서 현재 감상평가사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에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명리적으로 이걸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2021년부터는 갑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갑진 대운에서 간목이 또 상반기 5년 동안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진토는 하반기 5년 동안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봤죠. 세월만 놓고 보면 이때 신축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기신이 금관성이고 구신이 토재성이라 그랬는데 그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5월달쯤에 퇴사를 하시고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제가 좋다 싶었던 게 올해였습니다. 올해 보시면 임수가 정화를 만나서 목으로 바뀌고 임목은 간목이 뿌리가 돼주죠. 그리고 실은 갑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신토예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간목이 가장 좋아하는 간지가 신토다. 진토가 뭐냐면 딱 봄이 됐어요. 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허벌판의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기 딱 뭐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만약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고 하면 진토 같은 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물을 쑥쑥 먹고 간목이 너무너무 잘 자라겠죠.
그래서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거의 간연지동급으로 신강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이 간지가 간목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오는 이 대운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간목이 어쨌든 임목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임수까지도 목으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을목이 딱 타고 올라가기가 너무 좋은 해인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이민년 때 1차에 합격하셨답니다. 올해죠. 그래서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내년도 운이 저는 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수하고 목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실은 이 간목이 상반기 5년 동안 강해진다고 했는데 이 간목 대운까지 너무너무 보기 좋죠.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고 쭉 올라가는 쪽이죠. 만약 이분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정미년 같은 경우는 미토가 묘미합이 돼가지고 목으로 바뀌잖아요. 이때는 괜찮은데 무신 같은 경우도 신금이 수로 바뀌니까 괜찮죠. 그 신금이 금이라고 하는 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운이잖아요. 기신, 금, 관성. 그런데 얘가 용신이나 희신으로 바뀌면 운이 반대로 너무너무 좋게 흐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분께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하기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세운이 이 기유하고 경술이었어요. 기유하고 경술. 이분께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좀 가려고 계획을 세우신 게 있었나 봐요. 언제 대학원을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언제 가면 가장 좋을까요? 물론 회사에서 대학원 학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등록금 같은 걸 내가 받고 싸게 이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언제든 대학원을 다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에게는 인성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상관페인이요. 상관페인. 일지에 있는 상관을 내가 잘 쓸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인성이 갖춰져야 되죠.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어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다음날 끼니 걱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데 전문가라고 불리울 만큼 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이분께서 안 그래도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건 인성을 키워야겠다 싶었는데 감정평가사라는 시험 공부를 준비한다고 하시길래 너무너무 딱 맞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내가 많이 넘었는데 대학원을 꼭 이 나이에 가야 될까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 대학원을 가서 더 높은 차원의 인성을 갖추면 분명히 여기 있는 식상을 너무너무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회사만 다니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을 쓴다거나 안 그래도 이럴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이제 블로그 운영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식상생재로 이어지는 이 편제도 잘 쓰면 좋겠죠. 우리가 사주에서 식상생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내가 사람들하고 편제, 관계를 맺는 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일이 들어오고 내가 또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일복도 터지고 돈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이걸 봐야지 무조건 식상생재가 잘 돼 있으면 이 사람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맺는 힘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을사일주가 가진 이 목욕의 기운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힘도 이분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은 이분이 세운이 좀 안 좋았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월지에 있는 신금 정관하고 일지에 있는 사화 상관이 서로 묶여 있어서 신금의 기운이 약간 혼탁해졌다. 그래서 약간 관계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약간 신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재간을 쓰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활동하는데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재간으로 운이 흐를 때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사주에 있는 재성과 관성을 잘 다스리려면 어떤 기운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이 이 둘 모두를 설계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방향이 너무너무 맞다고 봤고요. 합격 운이 안 그래도 올해도 너무 좋고 내년도 좋고 갑진년까지도 저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분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주는 결정된 운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39세까지도 너무너무 흐름이 좋다고 했는데 그때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70점 맞아야 합격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60점, 65점 정도만 공부를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운이 너무 좋게 흐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점 맞을 각오로 공부하면 되겠죠.
무조건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실은 이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합격운이 언제가 좋냐? 이것도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냐? 이것도 물어보셨고, 세 번째로는 결혼운이 언제 들어오냐? 이것도 물어보셨고, 네 번째로는 언제 이직을 하고 언제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1번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번 같은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 이거는 내가 재관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재관. 그런데 신약하기 때문에 내가 재관을 쓰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차라리 인성을 내가 완벽하게 획득하고 나서 그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맺는 힘이 강해지는데 내가 그걸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험운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끼친다면 차라리 공부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 결혼운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 시작한 경우에요. 비겁, 겁재가 들어올 때,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삶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어른으로서 집에서 독립하고 나의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생각이 좀 커져요. 신약하면 아무래도 용의신이 비겁이나 인성일 거 아니에요. 이때 결혼을 하면 너무너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한다 그럴 때에는 내가 식상생재가 잘 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인성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합격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든 본인이 사무실을 차리시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분의 월지 관성하고 일지 식상이 서로 좀 묶여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지 않나 싶었다고 했는데, 이 사신합을 깨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충이 되면 사신합이 깨지겠죠. 아니면 인신충이 돼도 역시 사신합이 깨지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성을 추구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인성. 지금은 시험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인목이 들어와서 인신충이 돼서 사신합이 깨진다라는 거는요. 인목이 겁재잖아요. 인목 겁재. 겁재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키울 수가 있죠? 내 주체성을 키우는 겁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거 해낼 거야. 나 자신 있어. 라고 자기가 결정한 게 있으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끼어들기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깜빡이 넣고 끼어들었는데 갑자기 뒷차가 빵빵거리거나 확 달라붙어요. 그렇다고 내가 쫄아가지고 멈칫해버리면 사고 납니다. 비겁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재지 않고 내가 결정한 걸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직을 하는 게 좋은지, 내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것들 물어보셨는데, 저는 인성만 획득하고 나면 직장을 옮기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시는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좋겠냐라고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옮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갑진대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쵸? 개묘대운도 너무 좋습니다. 목하고 수가 들어오면서 유리하게 흐른다 했잖아요. 이미는요?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대운이 내 편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나의 환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약간 욕심을 높여서 더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역을 연고가 없다면 지역을 옮기시는 것도 전 좋겠다라고 했고, 가급적이면 서울로 옮기셔가지고 일을 해도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또 서울이 아마 목기가 강해요. 이분에게는 좋은 기운이 있는 땅이죠.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아침에 상담을 하고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주 보실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